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전북대학교 옆 전주실내체육관이 수십 년 만에 이전하는 가운데 기존 시설과 부지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 대학이 있어 생활 인구와 인구 유동성이 많고 교통도 편리해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일대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 원의 광역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카누 카약 체험 시설 등을 갖춘 해양 관광형, 잔디광장 등을 갖춘 산림 관광형, 기타 문화 체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조성됩니다. 전라일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의 가계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개인 채무자입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1000만 그루 정원도시는 물론 주변 공원과 어우러지는 설계를 담은 마실나루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1월에 해당 센터의 설계 용역에 들어간 뒤 2023년에 완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젠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군산에 이어 익산과 전주도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라갑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이틀 사이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입니다. 지역별로 전주 6명, 군산 5명, 익산 3명입니다. 군산은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일주일 만에 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 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1명이 늘어 6명이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감염이 이어지는 건 물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일상 속 전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관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군산 40대 남성 확진자의 접촉자 6명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 이틀 사이 관련 확진자는 10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최초 감염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유흥주점 그런 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에서의 감염입니다. 확진자가 잇따르자 군산에 이어 익산과 전주도 고심 끝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상은 14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가운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상의 경우 남은 건 단 1개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전북대병원에 병상 20여 개를 마련하고 예수병원에도 추가 병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와 다른 지역에서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중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타깝지만 생활치료센터로 그리고 타 지역으로 또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온 수능 당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 공간에서 시험 보게 하고 이동할 때는 소방본부와 지역보건소가 동행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전과 달리 누구나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밤사이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전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3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확진자는 지역별로 익산 2명, 전주 1명, 군산 1명, 완주 1명입니다. 3명은 앞서 확진된 도내 확진자들의 접촉자, 1명은 전남 여수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대전에 직장을 둔 20대로 아직 감염원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격리 입원시키고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학사 일정이 변경됩니다. 전북교육청은 3개 시지역에서 전체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100명 초과 300명 이하는 밀집도 3분의 2, 300명 초과 학교는 3분의 1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사 일정 변경은 오늘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 반경 3km 이내 농장 6곳에 닭과 오리 39만 2천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반경 10km의 가금 농장 60곳에는 이동 제한이 내려진 가운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쌀 공급 과잉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면서 오락가락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벼 대신 주로 심는 작물은 콩입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는 한 해에 많게는 7,000헥타르의 논에 타작물이 재배됐고 이 중 콩이 7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몇 년간 시행됐다가 중단되고 문제가 생기자 다시 시행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콩 등의 생산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신양작물 작업률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 지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311억 원이 살아났지만 예결위에서 칼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돼 다시 사업이 중단되면 쌀값 폭락 등의 파동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콩을 대체적으로 재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벼로 돌아간다면 벼값도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또 막대한 돈을 써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쌀이 과잉 생산되자 쌀을 가축 사료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순창군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실제 체험한 것처럼 발효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영상 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부터 주민 복합 공간인 행복누리원 공사에 들어갑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영상을 통해 발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관을 운영합니다. 탐방객들은 아랑길과 나린길, 애움길, 별별 항아리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미디어관을 통해 전통 장류의 발효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강화해 순창의 발효 문화를 실제처럼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을 위해 음악이 나오는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대기하는 동안 지루함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긴장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음악방송과 함께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편안한 민원 업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부터 임실읍 사무소를 철거하고 120억 원을 투입해 행복누리원 건립공사에 들어갑니다. 행복누리원은 임실읍 사무소와 가족센터, 체육센터, 주차장 등 4개 시설이 들어가는 복합 공간으로 지어지며 2022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 12일까지 2주 동안에 20만 걸음을 걷는 주민에게 건강운동 꾸러미를 줍니다. 관심 있는 주민은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에 완주군 보건소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491억 원에 불과한 사업비로는
잼버리 대회 부지 연결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어렵다며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800억 원 규모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총 사업비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해 조사한 가운데 전북은 47.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취업률은 일반고 직업반이 22.8%에 그쳤지만 특성화고 38.7%, 마이스터고 77.5% 등 학교 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 중단과 농민소득 보장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올해 잦은 장마와 태풍 등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 농가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정부 양곡 방출 대신 쌀 목표 가격 상향 등 소득 안정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을 낸 김종식 의원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식량 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세 차례 연속 국제 슬로시티 인증에 도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 제3기 인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에는 슬로시티 본부 실사단이 전라가면과 선호송동 예술촌 등을 방문해 재인증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주시가 내년 3월 국제 슬로시티로 다시 지정되면 이른바 느림의 행복을 인정받아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내년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연무 IC에서 제3산업단지를 잇는 11.8km의 공정률이 80%를 보여 내년 12월쯤 개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반산단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익산까지 소요시간이 20분가량 줄어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4도, 진안 영하 2도, 전주 영상 2도 등으로 일부 지역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5도에서 8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이 11도를 밑돌아 쌀쌀하겠고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예년 이맘때 수준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